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울산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 가운데 울산은 그린 뉴딜에서 수소와 풍력으로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울산시의회가 후반기 의사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본회의부터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코로나19로 올해 대학 진학 박람회는 비대면 맞춤형 상담으로 운영되면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입시 전쟁이 예상됩니다. 반구대 암각화를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지만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시민들이 힘을 보태겠다며 시민단이 출범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축으로 진행됩니다. 울산시는 이 중 그린 뉴딜에서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특히 기업은 현대자동차, 사업 분야에서는 부유식 해상풍력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수소 전기차 넥소를 만드는 현대자동차 울산 5공장. 정부는 2025년까지 국내 수소차 보급 대수를 20만 대까지, 전기차는 113만 대까지 늘리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전기 충전기는 4만 5천 개, 수소 충전소는 450곳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지역에는 충분히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할 때는 수소 충전소가 없어 거의. 그게 문제점이에요. 그러나 차 자체로 보면 수소차가 굉장히 좋아요. 사실상 정부가 나서 현대차 판로를 뚫어주는 셈인데 이 차량들은 대부분 울산 공장에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해상풍력 사업에도 힘을 실어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존 고정식 해상풍력과 구분해서 울산시가 국내 최초로 추진 중인 부유식을 지원하겠다며 발표 내용에 구체적으로 밝힌 점이 눈에 띕니다. 정부는 또 기업 사용 전력의 일정량을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부유식 해상풍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부유식 풍력 발전과 수소 경제는 둘 다 한국판 뉴딜에 그대로 반영되는 그런 쾌거를 낳았습니다. 그렇지만 해상풍력과 수소 분야에서 다른 지자체 추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에 경남 창원이 해상풍력 터빈 테스트베드에, 전남 영광이 해상풍력 실증단지에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또 현재 울산 등 세 곳인 수소도시를 2025년까지 모두 6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에너지 모델이 수소와 풍력 등으로 좁아지며 명확해진 만큼 지자체 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의장단 구성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울산시 의회가 후반기 의사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제2부의장 자리는 여전히 공석이고 첫 본회의에서도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울산시의회의 후반기 첫 임시회. 후반기 의장을 맡아 처음으로 본회의를 주재한 박병석 의장은 개회사 첫 마디에 의원 간 몸다툼까지 벌였던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 대한 사과를 먼저 구했습니다. 원 구성 과정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또 보여드렸습니다. 의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하는 의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야 화합과 협치를 통해 후반기 의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지만 앙금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임시회 첫날 후반기 제2부의장을 다시 뽑으려 했지만 의장단 선출 과정이 부당했다며 미래통합당이 이번에도 후보를 내지 않아 선거는 또 무산됐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의장단 선출 과정에 항의하는 의미로 개회식에 불참했고 시정 질의를 위해 회의에 참석한 이후에도 의장단 선출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습니다. 여야 간 협치가 안 되는 것은 야당을 무시하고 독치를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개원사는 미사의구에 불과합니다. 이후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정무직 공무원 인사 문제 등에 대해 시정 질문을 잇따라 내놓으며 울산시를 상대로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를 하면서 몇 차례 실랑이가 또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의장단 선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야당과 선거 결과대로 후반기 의회를 이끌려는 여당 간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한 후반기 의회의 원활한 진행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울산시가 우정혁신도시 내 신세계백화점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어제 울산시 의회 윤정록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최근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렵고 쇼핑 유형이 온라인으로 이동해 기존 백화점도 운영이 어렵다는 게 신세계 측의 입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조만간 신세계 측과의 면담이 예정돼 있다며 결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시 모집이 2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대학들이 줄줄이 입시 설명회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비대면 맞춤형 상담에 집중하기로 하고 어제부터 온라인과 전화 컨설팅을 시작했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범서고등학교 진학지도실. 학생들이 태블릿 PC로 울산 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학별 홍보 영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학들이 입학 설명회를 전부 취소하자 학생들이 직접 원하는 대학의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온라인상에서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은 Q&A 코너에 글을 남기거나 전문 상담사에게 전화를 걸어 해결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비대면 상담이다 보니 답답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직접 바로바로 물어보는 오프라인이 제가 궁금한 것을 딱 바로 대답받기에는 편했던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는 그게 힘들어서. 울산 진학정보센터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면 상담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1대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청 1층 진학정보센터에서 1대1 맞춤형 진학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온라인 진학 상담의 장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전국 200여 개 대학의 입학 정보를 시공간의 제약 없이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 온라인만의 매력입니다. 제가 찾고 싶은 정보를 바로바로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쉽게 막 정리하게 메모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언제 종식될지 모를 코로나19가 진학 박람회마저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바꿔놓으면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입시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반구대 암각화를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지만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이에 울산시는 유네스코 등재를 기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다시 도전할 계획입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국보 제285호 반구대 암각화입니다. 신석기 시대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지만 매년 침수 문제를 걱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번에 내린 많은 비로 반구대 암각화의 밑부분 일부가 물에 잠겼지만 다행히 그림까지 잠기지는 않았습니다. 옆에서 반구대 암각화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비가 올 때마다 조마조마하기만 합니다. 침수가 계속되면 암각화의 그림은 물살에 깎여 점점 옅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울산 문화재에 대한 해설하는 사람으로서 이 비가 잠기면 마치 저희 집이나 제가 물에 잠기는 듯한 그런 가슴 아픈 심정을 느낍니다. 울산시는 이런 반구대 암각화를 더 오래 보존하고 가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첫 관문인 문화재청 잠정 목록은 2010년에 이름을 올렸지만 다음 단계인 우선 목록 등재는 10년 동안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들도 힘을 보태겠다며 반구대 암각화 유네스코 등재 시민단이 출범했습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우리 반구대 암각화를 우리가 시청뿐만 아니고 시민이 함께해서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되길 바랍니다. 반구대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잠정 목록과 우선 등재 목록, 등재 신청 후보, 등재 신청 대상 4단계를 거친 후 유네스코에 올라온 세계의 여러 문화유산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울산시는 2차례 보류 결정이 내려진 세계문화유산 우선 등재 목록의 보완 작업을 마무리해 시민들과 함께 다시 도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울산 시민은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의 절반 이상을 장보기와 외식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래통합당 서범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원금 사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울산 시민이 사용한 긴급 재난지원금은 1,996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종별 사용 내역을 보면 마트와 식료품이 28.8%,
대중음식점이 23.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병원과 약국, 주유소, 편의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울산의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울산 지역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경제브리핑 김문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울산 지역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울산 지역 실업률은 5.3%로 경북과 함께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보다 1.3%포인트나 떨어진 겁니다. 고용률도 57.7%를 기록해 지난해 6월보다 2%포인트 떨어져 부산 다음으로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 등 울산의 주력 산업 침체로 인한 고용 위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한국가스공사와 수소전기자동차 융복합 충전소 건립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합니다.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는 가스공사와 수소인프라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융복합형 충전소 구축과 함께 해외 수소 도입, 액화수소 생산, 충전 인프라 기술 개발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융복합 충전소에는 수소차와 LNG 차량, 전기차 등도 충전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체 임직원이 참여하는 제1회 청년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시작으로 청렴 골든벨, 청렴 다짐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은 임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인식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체험형 청렴 프로그램 중심의 페스티벌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북구 강동 오토 캠핑장이 준공식을 갖고 다음 달부터 손님 맞이에 들어갑니다. 북구 당사동에 조성된 강동 오토 캠핑장은 카라반 6면과 필로티 데크 6면, 일반 데크 13면 등 25면을 갖췄습니다. 북구청은 다음 달 1일부터 9월 13일까지 캠핑장을 임시 개장해 운영하고 9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울산과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어제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울산시가 나서서 대우버스 울산 공장 폐쇄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대우버스 경영진이 부동산 매각으로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벌고도 코로나19를 핑계로 울산 공장을 폐쇄하고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기로 결정해 노동자 600여 명이 생존의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울산시가 대우버스 울산 공장을 지키기 위한 행정 조치도 전혀 하지 않는 등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울주군 지역에 국보 285호인 방구대 암각화가 있어서 자랑스럽고 방구대 암각화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잘 보존되고 관리되어 우리 후손들에게 잘 보존된 모습으로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울주군 방구대 암각화 응원합니다. 댐과 케이블카에 이어 산악열차까지 지리산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리산골 주민들의 갈등을 누가 깊게 파고 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진주에서 이준석 기자입니다. 지리산댐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건 90년대 중반. 발전을 기대한 찬성, 삶의 터전을 잃는다는 반대로 나뉘어 댐 예정지 주민들은 원치 않은 반목을 오랫동안 해야 했습니다. 갈등의 시작은 부산 물공급,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이었습니다. 환경부가 2년 전 지리산댐 백지화를 선언했지만 갈등의 골을 지역사회에 깊게 판 후였습니다. 너도 나도 뛰어던 지리산 케이블카 경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정부가 2009년 2km 이내이던 자연보전지구의 케이블카 허용 지침을 5km 이내로 대폭 완화하면서 붙습니다. 하지만 지리산의 케이블카 건설은 어려운 상황. 대책 없는 정부의 규제 완화가 예산 낭비와 경쟁이라는 소모전만 낳은 셈입니다. 댐, 케이블카에 이어 논란거리는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지리산 자락 20km의 산악열차와 케이블카, 모노레일을 건설하려는 하동군의 계획입니다. 지난 주말 출범한 산악열차 반대 대책에 이어 산악열차 유치를 희망하는 추진위원회도 이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민 갈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벌써 나옵니다.
조금 더 화합하고 주민들끼리도 그래야 되는데 이 파벌이 생기면은 인심도 나빠지고 하니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관광객들의 산악열차 견해도 갈립니다. 즐길 거리 있고 뭐 볼거리가 있고 하니까 좋은 거죠. 선택의 여지가 다들 있으니까. 자연 해치는 거잖아요. 그냥 저희는 산악 등산하고 걸어다니는 게 좋지. 기획재정부는 사회적 타협 방식인 한 걸음 모델 논의로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의 상생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주민들마저 언론을 통해 들어야 했던 일방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정부와 행정이 지리산 자락의 공존과 화해 대신 대립과 갈등을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되짚어볼 문제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지난주 전국 공론화를 강행하면서 반핵단체와 마찰이 있었는데요. 지역에선 핵 폐기물 반출 약속 이행과 월성 맥스터 증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임재국 기자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500여 명의 시민 참여단을 대상으로 지난주 개최한 전국 공론화. 지역별로 토론회를 예정했지만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되거나 장소를 옮기는 등 파행으로 진행됐습니다. 전국 공론화 반발 속에 지역 공론화 대상인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을 반대하는 지역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핵쓰레기장 추가 건설 공론화 즉각 중단하라! 포항과 경주 등 경북의 시민 노동단체, 정의당 등은 맥스터 증설에 앞서 2016년까지 방패장 유치 지역에서 고준위 핵폐기물을 반출한다는 당초 정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핵발전소 노동자와 지역 시민을 위한 종합적인 탈핵 계획과 제도적 장치를 담는 탈핵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당장 정부와 경주시는 비정상적인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경주 시민들에게 약속한 고준위 폐기물 반출 약속을 지키는 것이 특히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은 절차의 정당성과 대표성, 공정성을 잃었다며 지역 공론화 일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50명의 시민 참여단을 가지고 어떻게 26만 경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이 중차대한 맥스터 건설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느냐. 한편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오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150명의 시민 참여단을 대상으로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종합토론회를 열 예정이어서 시민단체와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오늘 새벽 2시 37분쯤 남구 달동 주공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나 거실 등 내부를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집주인 이모 씨가 부상을 하고 집 밖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씨가 거실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음식물을 조리하던 중 다 쓴 부탄가스 용기에 구멍을 뚫어 폐기하려다 남아있던 잔류가스가 불꽃에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소송 의뢰인들과 사채를 거래하고 문서를 위조해 수십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50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건물 인수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5억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차용서와 공탁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10명으로부터 7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노조 대의원 교육수련회에서 테슬라 차량 시승 행사를 열었습니다. 대의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위기, 자동차 산업의 미래와 고용 전망을 토론하면서 테슬라의 모델3를 직접 시승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울산 공장도 내년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갖추게 된다며 미래차 기술을 대의원들이 직접 경험하고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초등학생 생존 수영 교육이 물놀이 안전교육으로 대체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2학기부터 생존 수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의 확산을 우려해 시청각 자료 등을 활용한 물놀이 안전교육으로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순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생존 수영은 올해 1, 2학년 희망학생까지 4만 6천여 명이 참여할 계획이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교육기관 내 화장실 그림 문자, 픽토그램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여자 화장실은 빨간색, 남자 화장실은 파란색으로 표기된 픽토그램이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갖게 해 성인지 감수성 측면에서도 부적합하다는 입장입니다. 교체될 픽토그램은 색깔이나 남녀를 상징하는 모양 대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그림 문자가 사용됩니다. 울산시가 이번 달부터 공동주택과 공장 색채 디자인 컨설팅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산업단지 입주한 공장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면 전문 디자이너가 현장을 방문해 주민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색채 디자인을 연구 개발해 시공이 가능하도록 설계 도안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윤수미 기상캐스터입니다. 길게 이어지던 비가 모두 그치고 오늘은 모처럼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볕도 내리쬐겠고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습한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까지는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삼복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입니다. 초복에 걸맞게 오늘부터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울산의 한낮 최고 기온 25도로 어제보다 3도 높겠고요. 경주의 한낮 최고 기온 27도로 어제보다 5도나 높겠습니다. 오늘 옷차림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상권 대체로 맑겠습니다. 울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이지만 강한 자외선과 오존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16도에서 19도의 기온 분포를 나타내며 다소 선선한데요. 한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4에서 8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울산의 한낮 최고 기온 25도, 경주 27도, 양산 28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오늘까지 울산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에 높은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만 일요일부터 또다시 긴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